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임입니다. 올해로 69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진수의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많이 서운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수야? 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진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회사는 괜찮고? 네,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죠. 그래, 좋지. 시간 돼.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요리할게요. 아들 집에 초대받다니 정말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진순의 집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아들 얼굴 보고 싶어 했는지. 이젠 아들이 저를 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들뜬 마음에 계속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통통한 볼을 하고 해맑게 웃던 모습,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아, 이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번 초대로 우리 사이가 좋아질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토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보며 하루를 지워나갔죠.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뭘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결국 진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북어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북어를 골랐죠. 무와 대파도 싱싱한 걸로 샀어요. 며느리를 위해서는 화과자를 사기로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고급 화과자를 골랐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다는 말에 솔깃해서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북어국을 정성스레 끓이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수 아빠가 살아계실 때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었죠. 옷장을 열어 제일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작년에 진수가 생일 선물로 사준 보라색 티셔츠예요. 엄마, 이 색 참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해줬던 게 기억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따라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기고 옅은 분홍색 립스틱도 발랐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우쭐해졌어요. 북어국과 화과자를 예쁘게 포장해서 한 손에 들고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참 설렜어요. 진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왜 그리 좋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자식 얼굴 보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버스에서 내려 진순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멀리서 아파트가 보이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제 곧 보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혹시 잠깐 나갔나 싶어서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무더위에 땀이 한 바가지 났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걸어봤지만 모두 같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봐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사과의 말도 없었죠. 그 순간 느꼈던 실망감과 서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성스레 끓인 북어국은 식어버렸고 화과자는 구겨진 채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니 더 서러워졌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국을 먹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아들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기도 했죠. 아침이 밝아올 때쯤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진수가 결혼한 이후로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수의 결혼식 날이 떠오르네요. 그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이 멋진 신랑이 되어 예식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도 참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하객들 앞에서 인사할 때 진수가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죠.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아들이 나만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묘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죠.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알려주고 된장찌개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그러다 한 번. 나중에는 2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 찾아오긴 하지만 어색한 대화만 오가곤 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희는? 네, 다들 바빠요.
이런 식의 짧은 대화로 끝나곤 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작년 추석 때였나요? 진수와 며느리가 왔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앉아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치매도 아닌데 요양원은 왜? 아직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진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해 보여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동의할까봐 두려워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죄송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래도 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지. 나도 그땐 그랬으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래도 기쁜 일도 있었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기의 사진을 받아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병원에 찾아갔을 때 겪은 일은 지금 생각해도 서운해요.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돌아왔어요. 손주의 건강을 위해 이해는 가지만 할머니라는 사람을 그렇게 경계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죠. 그때 느낀 서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지만 해마다 어떤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아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아기가 아파서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매번 그래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런 전화를 기대하게 됐어요. 적어도 연락이라도 하니까요. 결국 혼자 차려놓은 명절 음식을 보며 눈물만 흘리곤 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연히 길에서 진수를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 진수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나를 모른 척 한다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울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밤마다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부족했던 건 없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러다 또다시 진수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또 실망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관계가 좋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용기를 냈어요. 그날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와 손주들 선물도 샀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또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저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진수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짧은 메시지. 며느리에게 전화해봤어요. 안 받더군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아요. 그저 허탈할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밤새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지쳐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라요. 학교에서 상 받아오며 환하게 웃던 모습, 아프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요즘은 비슷한 처지의 이웃 할머니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숨만 나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 할머니는 딸에게 버림받았대요. 집을 팔아 딸 사업 자금으로 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된다고 해요. 박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해외로 이민 가면서 홀로 남겨졌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위로가 돼요. 우리끼리 모여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해요.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해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왜 나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오름을 올라봤어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넓은 들판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 모두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젊은 시절의 활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복지관에 다니면서 그림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걸 특히 좋아해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린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칭찬도 해주니 정말 기뻤어요. 노래 교실에서는 옛날 노래를 많이 불러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여름날의 꿈 같은 노래들이요. 그 노래들을 부르다 보면 젊었을 때 추억이 떠올라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래도 가끔은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나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 명절에는 처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죠.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조금 쓸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웃고 떠들다 보니 그런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진수가 다음날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올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 오너라.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오겠지라는 기대와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교차했죠. 그러다 문득 내일 강원도로 떠나기로 한 여행이 생각났어요. 한 달 전부터 친구들과 계획했던 거였죠. 잠시 고민했어요. 여행 가기로 했다고 진수에게 말해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었는지 이번엔 진수가 한번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수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요. 여행 갈 거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실망했는지. 진수가 와서 빈집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통쾌함도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이러는 게 옳은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래도 마음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번쯤은 진수도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어요. 평소라면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나갔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옷 몇 벌 챙기고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죠. 집을 나서는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메모라도 남겨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가. 이번엔 진수가 기다려보라고. 버스터미널로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러는 게 옳은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래도 발걸음을 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영임 씨, 드디어 가네요.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하며 웃어넘겼죠. 버스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어요. 진수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고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연락도 없이 기다렸던가.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짜릿함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진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진수가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어떤 반응일까? 화가 났을까?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까? 그날 저녁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죠. 그래도 가끔 진수 생각이 나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수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진수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진수의 문자를 보고 난 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내가 즐거워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보자. 그리고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우리 수영장 가요.
물놀이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요. 다른 친구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가요. 저도 신나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신나게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파도풀에서 춤을 추듯 몸을 맡기고 놀았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영임 씨,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에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네요. 제 대답에 친구들도 함께 웃었어요. 점심으로는 풀사이드 레스토랑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죠. 우리는 각자의 고민과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식 생각에만 매여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이따가 스파도 가요. 피로도 풀고 좋대요. 한 친구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가죠. 모두가 동의했어요. 오후에는 스파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죠. 영임 씨, 우리 내일은 등산 가요.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산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날 일정도 즐겁게 계획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니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근처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는 더욱 무르익었죠. 영임 씨,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요. 그래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더 즐기면서 살아야겠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등산을 갔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이 동의했어요. 하산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어요. 피로는 풀리면서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영임 씨, 우리 내일은 공방 체험 어때요? 도자기도 만들고. 좋아요.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죠. 자식 생각에 매여 있던 제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즐겁고 활기찬 제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기로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진수였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 순간 또다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좋아. 토요일에 보자. 그리고 나서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또 놀러 가자. 친구들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가서 놀기로 한 거죠. 진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영임 씨, 오늘 특별히 예쁘네요. 고마워요. 기분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나 봐요. 우리는 먼저 근처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이었죠.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그림 정말 멋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예술을 감상하니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점심은 미술관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파스타와 피자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죠. 영임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이따가 노래방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겠어요.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부르니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영임 씨 노래 실력이 대단해요. 에이, 뭘요? 그냥 즐기는 거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야경을 보며 치맥을 즐기기로 한 거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니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진수의 메시지였죠. 엄마 오늘 어디 가셨어요? 많이 기다렸는데. 그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즐거웠던 순간들, 웃음 지었던 순간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걸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즐기는 것.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져야지. 그러던 중 또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엄마 어제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엄마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다음 주에는 꼭 봐요. 진수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좋아. 다음 주 토요일에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진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올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오후 6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진수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진수가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밥은 먹었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래,
그럼 밥 먹자. 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밥만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진수야, 저번에 왜 보자고 해놓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 거니? 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말을 꺼냈죠. 사실은 그날 수진이랑 싸웠어요. 며느리랑 왜 싸워? 네, 제가 엄마 오신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음식 준비를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왜 준비 안 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 엄마를 다음에 오시라고 하래요. 자기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대요. 일도 바쁘고 애들 돌보랴 정신이 없었대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너가 어떻게 했니? 저는 음식이 없으면 배달을 시켜서라도 엄마랑 같이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크게 다퉜죠. 진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도 이해가 돼요. 엄마가 불편한가 봐요. 진수의 말을 듣자마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럼 전화를 하던가 해서 집에 가라고 하면 되지. 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진수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 편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가 뭐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줄 아니?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저는 참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너희 둘이 싸워서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기다리게 한 게 맞잖아. 내가 더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실감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자주 나를 실망시켰는지 알아? 약속해놓고 안 오고 연락도 없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근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니? 이게 부모한테 하는 도리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진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저는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죠. 갑자기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마누라 이리 오라고 해. 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들었잖아. 수진이 이리 오라고.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엄마가 너 보자고 하셔. 얼마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에 짜증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갑자기 부르세요? 수진이의 말투에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화가 치밀어 올랐죠. 뭐,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니? 수진이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 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매번 어머님 스케줄에 맞출 순 없잖아요?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 집에 온다고 하면 그날 하루 정도는 시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 인생이 어머님 한 분 때문에 돌아갈 순 없어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가정이 있어요. 네 가정? 그래. 난 이제 너희 가정의 일원도 아닌 거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야?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그게 안 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며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연락 안 했어요. 솔직히 좀 쉬고 싶었거든요. 네가 감히 수진이가 말을 가로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어머님 눈치 보느라 지쳤어요. 매번 어머님 스케줄에 맞춰 살 수는 없다고요. 진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그를 제지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너가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인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며느리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격체고 제 삶이 있어요. 그래. 네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결혼은 한 거야? 혼자서 살지? 결혼했다고 해서 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어머님, 이제는 좀 변하세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너 정말 맘에 안 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그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입장, 네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난 배려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존중? 네가 나를 존중한다고? 방금 한 말들이 존중하는 사람이 할 소리야? 어머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오해는 무슨 오해야? 네 말 다 들었어. 너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어머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단지 우리 모두의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 네 말대로 균형을 잡자. 내가 안 갈게. 그게 네가 원하는 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넌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어머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너는 단지 뭐야? 나를 밀어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왜 자꾸 제 말을 왜곡하세요? 왜곡? 내가 뭘 왜곡했어? 내가 방금 한 말 그대로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봐요. 차분히? 네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내가 어떻게 차분할 수 있어? 제가 언제 무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 넌 솔직했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솔직하게 표현했지.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 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왜 연락도 없이 그렇게 했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이제 와서 사과? 늦었어. 넌 이미 네 마음을 보여줬어. 어머님, 제발.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어봐요. 뭘 어떻게 풀어? 넌 나를 원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단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뭔데?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방문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갑작스러운 방문? 진수가 밥 먹자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무슨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날 통제하겠다는 거네?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어머님. 배려? 나를 밖에 세워두는 게 배려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너희 입장?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너희한테 가지 않을게. 너네도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 진수 너도 오지 마. 결혼을 해도 저런 거랑 결혼을 하냐? 둘 다 당장 나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얘기? 뭘 더 얘기해? 다 끝났어.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화 좀 누그러뜨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잘못? 너희 마음을 똑똑히 봤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엄마, 우리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사랑?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홀대하는 게 사랑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됐어. 이제 너희 얼굴 보기도 싫어.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제발요. 더 이상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 난 너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서운,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희가 알아? 당장 나가. 알겠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사랑해요. 언제든 마음 돌리시면 연락 주세요. 필요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자식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진수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저녁 먹자고 오라고 하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아들과 며느리. 그래놓고 뻔뻔한 태도.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나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초대해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연락 한 통 없이 기다리게 하다니요. 그리고 나중에 뻔뻔하게 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저는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진짜 안 볼 생각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그 대가인가 싶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병 날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밖에서 땀 흘리면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매번 실망하고 매번 상처받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요? 내가 뭘 그렇게 바랬다고.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힘든가 봐요. 앞으로는 정말 안 볼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을 거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자식 때문에 늘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볼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과 며느리 없는 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